안녕하세요.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는 이런 환절기가 특히 조심스러운 시기죠. 목이 자주 마르시다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차별 대우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의 이야기, 새로운 도전으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분의 경험담,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꾼 분의 깨달음까지. 혹시 들으시면서 이건 정말 내 마음과 같다 하는 대목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분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큰 위안이 되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이제 64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요즘 가족 모임이 두렵습니다. 아들 부부가 낳은 손주, 그러니까 친손주에게는 온 가족이 달려들어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주고 용돈도 후하게 주고 뭘 해도 우리 손주 정말 똑똑하네 하며 칭찬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딸이 낳은 외손주에게는 어떤가요? 그래도 남의 성을 가진 아이니까 어차피 커서 시집갈 아이인데 하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선물도 형식적이고 안아주려고 해도 아이고 그래도 친손주와는 다르지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딸이 10달 품고 낳은 아이인데 내 피가 흐르는 아이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손주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말입니다. 지난 추석 때는 참다 못해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우시냐고 물어보길래 속마음을 털어놨더니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다, 원래 그런 거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가족 앞에서 서운함을 토로한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 마음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주는 다 똑같이 소중한 것 아닌가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연자분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친손주, 외손주 구분은 참 오래된 관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주는 다 똑같은 손주입니다. 성씨가 다르다고 다른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해서 덜 소중한 건 아니죠. 그 아이들이 할머니께 안겨 웃을 때 그 웃음에 친손주나 외손주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아이의 웃음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사연자분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차별받는 아이를 보며 마음 아파하시고 평등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사연자분은 진정한 할머니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 외손주도 할머니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있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가족 내 차별, 세대 간의 갈등, 혹은 손주 문제로 겪으신 속상함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1살 된 남성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째 매일 빈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지나가다 문화센터 앞 게시판을 봤는데 초급 영어 회화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어야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더 생각해보니 달리 할 일도 없고 그래도 뭔가 배워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이미 등록비도 냈고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How are you?와 같은 간단한 문장도 입 밖으로 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발음이 틀릴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며 격려해 주시고 젊은 수강생들도 제가 발표할 때마다 박수를 쳐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용기가 생기더군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시장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텐데 용기 내서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배운 문장들을 총동원해서 길을 알려줬어요. 그때 그 외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아,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1년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매주 수업이 기다려집니다. 영어를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 자체가 제게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도전입니다. 듣고 있는 제가 다 뿌듯해지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젊을 때 못한 걸 지금에서 뭐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연자분처럼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디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영어 실력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얻으신 자신감과 성취감입니다.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줄 때 그 뿌듯함, 그게 바로 배움이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순수한 즐거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점수나 취업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배움 말이죠. 사연자분도 바로 그런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 계실까요? 어떤 경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아직 주저하고 있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9살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 살림이 바쁘고 손주들도 학원에, 학교에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받지만 그마저도 안 다치셨죠? 드실 거 부족한 거 없으시죠? 하는 형식적인 말들 뿐입니다.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집 앞 화단에 개나리가 피었다는 이웃 할머니의 말을 듣고 구경이나 할 겸 밖에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날이 좋아서 그냥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딱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제 기분이 좋았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다른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됐고 가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하며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어요.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개나리가 지고 장미가 피고 여름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 걷고 가을엔 단풍잎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매일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얼굴을 떠올리고 내일 또 누굴 만날까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더군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걷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조금 아파도 나갑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들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사연을 읽으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중간에 살짝 울컥했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계실 때 산책을 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이 앞에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하루가 정말 길었다는 내용을 보는데 우리 할머니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싶어서 조금 마음이 슬펐습니다. 네, 인생을 바꾸는 건 꼭 거창한 사건이나 큰 결심일 필요가 없다는 걸 사연자분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다는 정말 소소한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말이죠. 특히 인상 깊은 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인간관계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았는데도 일상의 작은 습관을 통해 진심 어린 인연들이 생겨난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신비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산책을 하시면서 만난 친구분들과 엄청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며 지내셨었어요. 네. 마지막 사연이 할머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신다는 것도 참 부럽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꽃이 지고 피는 것도 단풍이 드는 것도 놓치게 되는데 사연자분은 그런 소중한 순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자신만의 작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매일 하는 운동이나 산책일 수도 있고 일기 쓰기나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어떻게 삶을 바꿔놓았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저처럼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차별 대우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의 속마음, 70이 넘어 시작한 영어 공부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찾으신 분의 도전기, 그리고 매일의 작은 산책이 삶 전체를 바꿔놓은 분의 깨달음까지. 들어보니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 새로운 걸 배우려는 용기,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세 분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신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 용기와 지혜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떠오르신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분의 용기 있는 댓글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께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연금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뵐게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아직 낮은 여름이지만 아침 저녁은 가을의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느라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따뜻한 햇살 아래 나가보세요. 10분만 햇볕을 쬐어도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마음도 한결 밝아진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세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치매라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발견한 분의 이야기, 작은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칠 뻔했던 분의 깨달음, 그리고 바느질 한 땀 한 땀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간 분의 따뜻한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순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께 큰 위로와 용기가 될 테니까요.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의 청취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깜빡깜빡 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들 이러는 거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던 날이었어요. 평생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니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하시고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나가시려고 하시고 제가 지쳐갈 때쯤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참 따뜻하구나. 우리 딸 같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억은 잃으셨지만 제가 드리는 사랑의 온기는 여전히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날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는 걸요. 지금도 어머니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시고 웃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네. 사연자분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들으면서 제 눈가도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치매라는 병은 참 잔인한 병인 것 같아요. 평생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나가니까요. 하지만 발견하신 진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기억은 머릿속에 있지만 사랑은 가슴속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니 어머니 품에 안겨있을 때의 그 따뜻함, 손을 잡아주실 때의 그 안전함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것 같거든요. 사연자님 어머님께서도 분명히 그 깊은 곳에서는 딸의 사랑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가족들 돌보며 비슷한 마음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힘들고 외로운 순간도 있으셨을 테고, 또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도 있으셨을 텐데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의 청취자입니다.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몇 달 전 일인데요. 평소 자주 가던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말을 잘못 놓았나 봐요.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일부러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한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계속 나이 먹고 이런 짓을 하냐며 모욕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저도 결국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고요. 결국엔 주변 사람들까지 끼어들면서 노인정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누군가는 제 편을, 누군가는 상대방 편을 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노인정에 발을 끊었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장기 한 수 때문에 10년 넘게 만나던 동네 어르신들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니 그분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고 저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데 정작 함께할 사람들과 더 쉽게 다투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저런 일로 하며 웃어 넘겼을 일들이 이제는 자존심 문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네, 솔직한 고백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죠.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는 어차피 앞으로도 만날 일이 많으니까 하면서 쉽게 넘어갔던 일들이 나이 들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우님이 깨달으신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노년에는 함께할 사람이 더 소중한데 자존심 때문에 그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 말이에요. 혹시 다시 그 노인정에 가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먼저 다가가서 그날 제가 좀 흥분했네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존심을 구부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오해나 말다툼 때문에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의 청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5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고 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하며 살지 싶고 밥을 해도 혼자 먹기가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멍하니 지내다가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재봉틀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 아이들 옷에 입히려고 밤마다 돌리던 그 재봉틀이었죠. 한참을 쳐다보다가 문득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싶어서 꺼내놨어요. 처음에는 뭘 만들지도 모르고 그냥 천을 이리저리 재봤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딱딱 소리가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찢어진 제 마음을 바늘로 꿰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만든 건 작은 파우치였어요. 삐뚤빼뚤하고 솜씨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뭔가를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손주 옷을 만들어 봤어요. 아이가 입을 것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바느질하다 보니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모여서 바느질 모임을 만들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옷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기도 해요. 바느질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채우진 않아요.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관계들로 천천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바느질이 단순히 옷감을 꿰매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꿰매는 일이었다니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 때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도 함께 채워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셨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더 큰 의미로 만들어졌고요. 요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차윤자님께서는 정말 그것에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실을 꿰매어 나가는 것 말이에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작은 취미나 소일거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글쓰기, 뭐든 좋아요. 어떤 것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는지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오늘 함께한 세 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치매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이야기, 자존심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이야기, 그리고 상실의 아픔을 새로운 창조의 기쁨으로 승화시킨 이야기까지. 이 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모두 어려운 순간을 혼자 견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와의 사랑을 통해서,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바느질과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셨다고 생각되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은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사라져도 남은 사람의 온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얻는 진실한 우정,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찾아오는 삶의 의미 말이에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떠오른 분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친구, 작은 다툼으로 멀어진 이웃, 아니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한 가족이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댓글로, 편지로,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일교차가 큰 요즘 혈관 건강이 특히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에는 급하게 몸을 일으키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 몇 분 정도 몸을 깨워주신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을 오래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준비한 3가지 이야기는 모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내용입니다. 73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서 찾은 진정한 행복,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받은 가장 깊은 상처, 그리고 70년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덜 미워하며 사는 법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세가 된 여성입니다. 돌이켜보니 평생을 남과의 비교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시집을 일찍 갔는데 나는 왜 이리 늦었는지, 누구는 신혼집이 큰데 우리는 왜 전셋집인지, 결혼 후에는 다른 가정과 비교했습니다. 옆집 남편은 승진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 자리에만 있는지, 저쪽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성적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데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고생하고, 이웃은 며느리가 잘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이리 서먹한지, 심지어 병원에서도 저 사람들은 자식들이 매일 오는데 나는 왜 이리 외로운지 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나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남의 잣대로 나를 재고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거울에서 낯선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된 머리.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입, 아직 또렷하게 보이는 눈, 그리고 40년 넘게 변함없이 안부를 묻는 친구들. 무엇보다 이제라도 나를 인정할 줄 아는 내 마음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73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참 잘 살았다, 수고 많았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남과 비교하느라 놓치고 있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손주가 보내온 안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73년의 삶을 돌아보시며 내리신 깨달음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혀왔다가 마침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되찾으신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누구는 어떻다더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비교 속에서는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나를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없다고 깨달으신 순간입니다. 그동안 남의 기준으로만 자신을 판단해 오셨다가 드디어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세어보신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건강한 다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 또렷한 눈,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하다고 여기기 쉬운데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 가장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시는지 자신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언제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5세가 된 아버지입니다. 살면서 받은 많은 상처 중에서 가장 깊었던 것은 바로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였어요. 첫째 아들과의 일입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는지, 아이들 학비를 대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말을 끊더군요. 아버지,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솔직히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저희는 다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 뒷바라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둘째 딸과의 일도 있습니다. 제가 혈압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인데 딸이 문병을 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건강관리 좀 하세요. 솔직히 아빠가 아프시면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병원비며 간병비며 정말 부담스러워요. 아픈 몸으로 누워있는데 자식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차라리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나 싶어서.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싶어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이런 말들이 술김이나 화난 순간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본심이 드러난 거라는 게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몸의 병은 약을 먹으면 낫지만 자식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가 않습니다. 밤마다 그 말들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자식을 위한 내 인생이 결국 이런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로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그 자식들에게서 받은 말들이 얼마나 가슴을 찢어 놓았을까 싶어요. 특히 큰아들이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한 말 정말 충격적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을 키운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다니 그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딸이 병원에서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기보다 경제적 부담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스러우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정작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각자의 삶에 치여서 여유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법이니까요. 혹시 비슷한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께 무심한 말을 해서 후회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런 마음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0세가 된 남성입니다. 7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덜 미워하며 사는 법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견제하던 동료, 승진에서 나를 제외시킨 상사, 나보다 먼저 성공한 친구들, 심지어 길에서 마주친 무례한 사람까지도 며칠씩 미워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은 부모님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눴다고 미워했고, 아내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원망했으며, 자식들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서운해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성의 없게 준비했다고 속으로 미워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만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년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해보니 내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상대방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속병이 나고 잠 못 이루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덜 미워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쌓인 미움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형이 재산을 불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됐을 때 형도 형 나름의 논리가 있었겠지라고 이해하려 노력했고요.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도 5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뭘 그리 따져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뜻과 다르게 살 때도 저들도 저들 인생이 있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려 했고요. 물론 완전히 미움을 없앨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덜 미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내가 덜 미워하자 상대방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고 자식들도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형과도 오랜만에 술 한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70년을 살아보니 알겠어요. 잘 사는 법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덜 미워하는 거였습니다.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에요. 이제라도 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70년의 삶을 통해 얻으신 깨달음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덜 미워하며 사는 법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사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원망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사로잡혀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가 들면서 그런 감정을 내려놓는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연자분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미움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만 괴롭힌다는 깨달음입니다. 정말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며 밤잠을 설치는 건 미워하는 당사자뿐이고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은 편안히 잠을 이루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덜 미워하려고 노력하신 과정도 대단합니다. 수십 년 쌓인 감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신 노력, 그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도 치유하고 주변 관계도 개선시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본인이 변하니까 상대방들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심지어 형과의 관계까지 이것이 바로 덜 미워하는 삶이 가져다준 선순환인 것 같네요. 미움과 원망은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려고 마시는 독이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하죠. 그 독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고 치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미움이나 원망이 있으신가요? 그런 감정을 내려놓으신 경험이 있다면 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도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다 보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의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73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인정하며 찾은 진정한 행복,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받은 가장 큰 상처, 그리고 70년 인생을 통해 터득한 덜 미워하며 사는 지혜까지 각각 다른 상황의 이야기였지만 모두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마음, 가족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마음.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에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찾을 수 있는 평안함을 보았고, 두 번째 사연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깊이와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의 중요함을 느꼈으며, 세 번째 사연에서는 미움을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을 깨닫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내일도 행복연금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혈압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는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나 찬물 세수가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해요.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신 후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쫓아왔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은 이야기, 말을 줄이면서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삶의 이야기, 그리고 병원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을 지켜가는 지혜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세가 된 남성입니다.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하러 나갔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우선시했죠. 아내가 당신은 돈만 보이냐고 서운해해도 자식들이 아빠는 집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다 너희들 잘 살라고 하는 일이라며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40년 넘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은 모았습니다. 아파트도 몇 채 생겼고 통장 잔고도 제법 두둑해졌죠. 이제 됐다,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생사를 오가며 누워있을 때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이 제 옆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제 고통을 덜어주지도 못했고 아파트가 제 두려움을 없애주지도 못했어요. 정작 제 곁을 지켜준 건 50년을 함께해온 아내의 손길이었고 밤새 병실을 지켜준 자식들의 눈물이었으며 매일 안부를 묻는 오랜 친구들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던 그 시간들 동안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을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어떻게 견뎠을지. 특히 큰아들이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아버지, 사실 저희는 아버지의 돈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모두 왔는데 우리 아버지만 일 때문에 못 온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식사,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오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수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돈보다는 관계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과 더 자주 만나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어요. 물론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76년을 살아보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든 건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네, 76년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내리신 깨달음이 정말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평생을 돈을 위해 달려오시다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신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 말이죠. 특히 자녀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옷보다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더 큰 선물이었던 거죠. 운동회에 오지 못한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76세의 나이에도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삶을 바꿔나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아내와 여행을 다니시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친구들과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는 것,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돈이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균형 잡힌 시각도 지혜롭습니다.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위한 경제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저는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네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돈을 쫓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또는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2세 여성입니다. 평생을 말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서야 침묵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정말 말이 많았어요.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제가 대화를 주도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갔죠. 남편과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조언과 잔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다가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졌고, 자식들은 전화를 받을 때 엄마 지금 바빠서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만큼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죠.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년 전 큰아들 며느리와 크게 다툰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일에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꼭 제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한 건데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 뒤로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제가 70% 이야기하던 것을 30%로 줄이고 대신 남편의 말을 더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자식들과의 통화에서도 조언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했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만 짧게 의견을 말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목끝까지 올라와도 꾹 참아야 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40년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끈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자식들도 전화통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듣기만 하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제가 조언을 줄이고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인정해주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혹시 기분 상하지는 않았을까 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없어졌어요. 72세에 깨달은 거지만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말을 줄이는 것이 소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정말 지혜로운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평생을 말이 많으신 분으로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침묵의 가치를 발견하신 과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은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그것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신 과정이 정말 의미 깊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72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오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온 결과들이 놀랍습니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며느리분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소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진심 어린 경청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을 줄이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경험이나 경청의 힘을 깨달으신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4세 남성입니다. 평생을 병원에 의존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내 몸을 진짜로 지켜주는 건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50대부터 본격적으로 병원과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당뇨 진단을 받아서는 당뇨약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는 고지혈증 약까지 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의 종류와 양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을 챙겨 먹는 일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처방전을 받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약을 먹고 정기검진을 받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깨달은 게 있어요. 약을 먹어도 몸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혈압약을 10년 넘게 먹어도 혈압은 여전히 높았고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참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나이는 저와 비슷한데 얼굴색도 좋고 걸음걸이도 힘차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약이라도 먹냐고.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나는 약 안 먹는다. 대신 매일 걷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약 안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친구 말을 더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10년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단도 조절해서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야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금씩 줄여보기로 했고 대신 매일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어요. 식습관도 바꿨어요.
평생 좋아하던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밥도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술을 끊는 거였어요. 거의 매일 소주 한두 잔씩 마시던 습관이 40년 넘게 계속됐는데 이걸 완전히 끊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의지력으로 버텼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잠이 잘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밤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죠. 소화도 훨씬 좋아졌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많이 내려왔고 혈당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약을 더 줄여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 먹던 약의 절반도 안 먹어요. 대신 매일 1시간씩 걷기는 절대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와 금주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니까 모든 게 더 즐거워졌어요. 74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깨달았어요. 의사와 약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병이 생긴 후에 치료받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네, 정말 값진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평생 병원과 약에 의존하시다가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저속노화의 생활 습관을 적용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건강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친구분의 조언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부분도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살아있는 경험담이 의학적 조언보다 더 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사연을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운동을 다짐하게 되신 분들은 먼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개인마다 잘 맞는 운동이 있고 혹시나 따라 하셨다가 더 안 좋은 건강을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요. 네, 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받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약물보다 생활습관이 더 근본적인 해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물론 모든 질병을 생활습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절기여서 혈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오늘은 3가지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관계와 사랑, 말을 줄이며 얻은 편안함,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찾은 건강의 지혜.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 지혜, 습관 같은 작고 단단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3가지 사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은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몸과 마음 모두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한 이야기,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낸 삶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안고 가는 사랑과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건 정말 내 이야기 같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이 또 다른 분들의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5세가 된 여성입니다. 3년 전 일상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라며 희망적이라고 했지만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잠도 심지어 좋아하는 드라마마저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내게 하는 원망과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만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40년 지기 친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함께 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 그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병이 제 몸을 아프게는 했지만 절망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간병하는 딸의 손길,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새싹까지.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니 몸도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에 더 적극적이 되었고 의료진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1년 반의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는 환자분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암이라는 불청객이 오히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의 기적을요. 네, 정말 가슴 깊이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질병 앞에서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망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마음을 돌릴지는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친구분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지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마음의 전환이 되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지금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0세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전형적인 성공지향형 인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이 벌고 더 큰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늘 조급했습니다. 30대에는 사업을 시작해서 빠른 시간 내에 큰 성공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위험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았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몇 번의 작은 성공이 있었지만 더 큰 실패도 따라왔습니다. 그때마다 더 크게, 더 빠르게만 외쳤습니다. 40대 중반 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쫓던 성공은 모래성과 같다는 걸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화려한 성공 대신 작고 확실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서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몇 권 팔리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책을 추천해드렸습니다. 10년이 지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서점이 되었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서점 체인들이 들어와도 저희 가게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지금 25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화려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이 꾸준함이 제게 진짜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물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조급해하고 당장의 결과만 원하고 그럴 때마다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요. 네, 정말 값진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빨리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꾸준함이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실패를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발견하셨다는 점입니다. 25년간 같은 자리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여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신뢰와 일관성이 결국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꾸준함을 지키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산책, 일기 쓰기, 가족에게 안부 전화 드리기,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꾸준함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7세 남성입니다. 2 아들과 1 딸을 키웠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생명체가 제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만큼 걱정도 컸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병원 응급실을 뛰어다녔고 학교에서 다쳐서 돌아오면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마치 제가 무능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자책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명절에도 공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내라고 했지만 그때는 돈을 버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가 의사가 되었을 때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막내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첫째는 회사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둘째는 의료사고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막내딸은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인 제 마음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몇 년 전 큰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더 힘들어져요.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삶을 사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자식은 평생 제 마음을 차지하는 소중한 존재지만 결국 그들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요. 지금은 아이들 걱정도 하지만 제 나름의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되 그들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도 크고 그 걱정이 때로는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면서도 끝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완벽하게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식과 부모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큰아드님의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인생을 사세요 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식을 사랑하되 부모 자신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대를 넘나드는 지혜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노우 라디오에서는 인생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3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감사함을 희망으로 찾아낸 이야기, 성공보다는 꾸준함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변화와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다시 삶의 힘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노우 라디오 행복연금이 되겠습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